불법 인신감금된 날, 감옥 가신 지가 오늘 딱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저희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되는 날. 아무튼 51.6%를 얻은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저는 촛불 쿠데타라고 합니다.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당한 그러한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지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한테도 뇌물을 받은 적도 준 적도 없습니다. 또 그동안 그 당시에 의혹이 있었던 80가지의 의혹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법적 공방에서 지금 45,000페이지 헌법재판소에 45,000페이지 오픈된 15,000페이지에 오픈되지 않은 내용, 그 내용 어디에도 대통령은 뇌물과 관계없다고 나옵니다. K미르 재단은 이미 돈들이 국가 기속이 됐고요. K미르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재단입니다. 그걸 뇌물로 받았지 않습니다. 뇌물로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제가 김부겸 장관 당시에 30여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것은 의혹이지 좌파들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거짓, 선동, 조작, 음모,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된 이 촛불 쿠데타였다. 저는 지금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헌정을 중단시킨 문제도 있지만은 죄 없는 대통령을 죄를 덮어 씌운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부터 4번의 겨울 동안 이렇게 투쟁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도대체 정의가 뭔가, 토착 발갱이 세력들, 반미 세력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는데 그거의 정의와 도대체 우리는 뭔가, 이게 지금 4번 겨울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한 거예요. 이제 국민들께서 서서히 아십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대통령 말씀대로 언젠가는 그 진실, 거짓의 산이 무너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분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영남 매일신문에 자세히 났습니다만은 한 달 전부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 주기 전부터 연대나 연합이나 또 통합이나 이것을 다루기 위한 조건 없는 회의를 요청을 했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황교안 대표는 한마디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명 거론해도 됩니다. 한성교, 원유철, 박완수, 김명년 등등 미래통합당의 많은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만나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후보가 62명 나가 있을 때고 현재는 42명이 전국에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20명이 넘습니다. 과반이. 이러한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는 한마디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우리 제안을 그냥 묵살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살신성인에 본인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용서하면서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쳐달라.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하고 거대 대통령의 뜻을 따르자.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르면 우리도 정당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달서병의 후보자 공천이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후보자들 연락 옵니다.
자기 지역 후보만 좀 빼달라고.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화 한 통화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각자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 후보만 좀 빼달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대단히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 제가 김종인 이번에 선대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유승민 같은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유승민 밑에 있던 사람들 다 그냥 들어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승민 집은 챙겨주고 지금은 또 선거를 돕겠다고 친박 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무슨 친박입니까? 친박을 배신한 배신자죠. 유승민은 그냥 배신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한 역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개를 들게 만들었잖아요. 김무성 개파들이 더 고개 들게 만들고. 이것은 자유우파의 가치를,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미래통합당이 버린 겁니다. 가치를 버리면은 그것은 보수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통합당이 자로 중도를 넘어서서 자로 이번에 공천한 사람들도 좌파 전력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보수의 가치를 버린 정당을 가지고는 앞으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다. 저는 그래 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이 현역 의원 2명이지만은 아무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는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정당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가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만은 저는 제 지역구 출마를 처음부터 선언을 했고 또 유권자들한테 제가 그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례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초선됐을 때부터 우리 지역의 유권자 특히 우리 당직자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을 거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힘들 때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조원진이다. 이것을 제가 탈당하기 전에 9년 동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유권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우리 당직자들한테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갔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패가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들과 저항을 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 이제 저항 세력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조원진이가 무너지면 이제 저항하는 국회의원들 없어집니다. 왜? 4번 겨울 동안 지 목숨 걸고 저렇게 싸우는데도 국회의원 안 뽑아주더라. 그럼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저는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제 눈앞에서 5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봤잖아요. 태극기만 들고 있었는데 경찰이 진압 잘못해서 5명이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명 이상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감옥 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 이상이 작은 부상이 아니에요. 중상 이상을 200명 이상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버티고 있잖아요.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행동하는 아스팔트의 투쟁 정당이 생긴 겁니다. 좌파 독재하고 싸울 때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구의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다 잘리고, 끽소리라도 좀 해라. 권력 다 가지고 있는 호남 신당을 만들어서 난린데, 권력 다 뺏기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당하고, 또,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래통합당한테 당하고 있는데 대구의 자존심이 왜 당신들 정치인 몇 사람 때문에 대구 자존심이 다 무너져야 되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왜 아파해야 되느냐. 당신들이 대구 경북의 시도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천 전에. 제 말 안 듣다가 다 잘렸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주호의 저하고 친구지만은 정치 도의상 옆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권자라고 16년 동안 자기 유권자라고 있던 지역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넘겨가서 그쪽에 가서 출마한다? 그건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이두와 같은 후보를 제 지역에 꼽았다가 안 되니까 달성에 꼽았다가 안 되니까 달성갑에 꼽는 이것은 말이죠. 정치를 해도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박대원 후보 주탄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정도에 맞지 않다. 거대 야당, 특히 야당은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야당은요, 국민들이 볼 때 진실에 충실해야 되고 정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쟤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면은 그게 꼼수잖아요. 꼼수를 했기 때문에 미래 한국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자들이 저보고 다 그랬어요. 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저보고 형님 아니 우리 공화당이 제일 좋은데 왜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냐. 야 너가 함정 파지 마라. 보수 단체들은 정경영 파이프 작은 파이프 받을 때도 하나도 못 뭉쳤다. 너가 지금 이래 해놓으면은 보수라고 하는 보수는 수십 개의 정당을 만든다.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그거 반대하는 거다. 결국 그래 됐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 됐잖아요. 결국 민주당도 꼼수 정당 만들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야바이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저것들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야바이꾼들이지. 어떻게 국민을 이런 식으로 속입니까? 그런데 좌파 언론 다 장악됐잖아요. 보수 언론들 지금 뭐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빼고요. 인터넷 뉴스 빼고 보수 조중동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가 정당사에 한 번도 못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자생했다 그러죠. 우리가 매주 10만 명 집회하는데 600만 원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2억 5천 들어간다 그랬어요. 한 번 하는데 우리가 자유한국당 인원에 배가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600만 원 들어냐. 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회비 내고 오는 거예요. 옷도 자기가 사입고 현수막도 자기가 만들고 깃발도 자기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이제 무서운 아스팔트 투쟁 정당이 됩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이 됐어요. 지금 우리 정당사에 개인 정치인 펀드는 있었어요. 문재인 펀드, 박근혜 펀드, 뭐 박원순 펀드, 뭐 유시민 펀드 이런 거 있었죠. 정당 펀드는 72년 정당사에 처음입니다. 오늘부로 펀드 10억이 넘어갑니다. 정당 펀드 우리 개설했는데 비펀드라 그러죠.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승인을 받고 펀드를 개설했는데 오늘 아마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뭐 많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10만원, 5만원 이런 개미 군단이 모여가지고 근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무서웠다는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 5명 안 들어오면 정부 보조금 없잖아요. 선거 보조금이 없어요. 5명 들어오면은 22억.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만드는 50억 들어온다요. 그들은 물량공세로 광고도 때리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야말로 민초정당이 생긴 거예요. 우리 정당은.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보고 너무 가격하다. 아니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데 가격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싸워야 되는데 목숨 걸고 저격하잖아요. 5분이 돌아가시고 20명 이상이 지금도 감옥 있고 수백 명이 경상이 아니라 부상을 입은 분, 중상을 입은 분들이요. 우리는 그 4번의 겨울 동안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가 중국 폐렴 문제가 대구 잘못입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이 중국 사람들 원전 차단하지 않고 입국 출입 금지 안 시키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폐렴 터지니까 이름도 코로나 19 아니 중국 폐렴이지 무슨 코로나 19입니까? 중국 폐렴이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신천지에 돌리고 대구에 돌렸다가 이제는 어디에 돌립니까? 이태리에 돌립니다. 이태리는 수천 명 죽는데 우리나라는 100몇십 명까지 안 죽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따지면 중국하고 제일 가까이 지는 대만하고 홍콩은 어떻습니까? 대만, 홍콩 사망자 거의 없어요. 그건 뭡니까? 초기 대응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이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왜 대구가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 걸고 지키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했는 일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자 취급 받아야 되냐.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 도민들이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야바이 정치꾼들은 몰아내야 되고요. 자기 정치, 대구 시도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저도 뭐 검찰, 경찰 수십 군데 좌파들은요 저를 보자면 민주당도 저 검찰 2번인가 뽑아요. 2번인가 3번인가. 검찰, 경찰 계속 저 고발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제가 뭐 돈을 먹어서 그거 조사받는 거야. 부정부패로 조사받는 게 아니고 저들하고 싸우다가 내보고 막말했다. 허위사실 유포다. 근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김정의 화형식 지켰다고 그거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못 거니까 딴 거 가지고 걸고. 근데 뭐 대구에 경북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체제 싸움에서 아파트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무너지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치인이 투쟁의 길로 들어오겠습니까? 4년 동안 목숨 걸고 투쟁했는데 대구 시민들이 뽑아주지 않더라? 그럼 대구 국회의원들 잘 됐죠. 아, 이제 투쟁할 필요 없다. 좋은 지 마라. 지 혼자 저 뭐 고생하고 잘난 척 하던 저리대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대구 시민들이 이런 거잖아요. 좌파 독재하고 싸우고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치 세력들하고 싸우면은 대구 시민들이 뽑아준다. 너것도 용기 있게 싸워라. 이걸 보여줘야 되는 선거가 이번 선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제 개인의 길이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원 정도 하려면요. 개인보다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용기가 좀 더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구 경북 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유난에 목숨 던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구 경북의 자존심이, 대구 경북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TK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TK 정신이 뭡니까? 하나 남아있는 저라도 TK 정신, 자존심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TK는요, 아무튼 독립운동 그 이전부터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요. 나라를, 선비들도 그렇고. 화랑정신, 유교정신의 이 중심지가 대구 경북인데 이 정신은 다 사라진 거예요. 요 근래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낙동강 정선에서 목숨 잃은 게 대부분 TK 사람들이 목숨이에요. 학도병이 제일 먼저 일어난 데가 포항이에요. 이 정신들은 다 무너지고 정치인 몇몇의 정치인들 때문에 TK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오그라져서 되겠느냐.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불의하고 싸우면은 시민들이 도와준다. 시민들이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후배들이 또 싸울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너져버린 대구 경북의 자존심 살려야 되겠다. 우리 선배들이 보여줬던 TK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자. 세 번째는 대구 경제에 대해서 지금 대책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구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가 10년 전에 이 김범일 시장 때 제가 프로젝트를 한 6가지 줬어요. 그거 다시 해야 됩니다. 대구 경북을 위해서, 특히 대구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대구 경제가 좀 더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몫이에요. 지도자는 자기가 그림을 90% 그리고요. 나머지 10%를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리고 90%를 조언을 받으면은 지도자가 리더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도 그러한 방향으로 갔었으면 좋겠다. 오늘 매일이나 영남일보, 조선일보 일면에도 뭐 이런저런 광고가 났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매일 영남일보.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미래통합당 지금이라도 만납시다. 보수 분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답을 줘야 돼요. 이래 되면요, 뭐 대구 경북이야 뭐 민주당 쪽으로 갈 확률은 저는 적다고 보고, 뭐 저나 뭐 이쪽에 미래통합당 후보나 무소속이나 미래통합당 후보나 이래 되겠죠. 다 보수 성향들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은 다릅니다. 수도권은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 그럼 보수 분열 누가 했어? 한 달 동안 박근혜 대통령 그 살신성 있네 말씀 지키려고 했던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가지고 큰일 난다고 경고 주고 만나자고 한 달 동안 만나자고 했는데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황교안이 했습니다. 황교안의 정치력 부재가 이번에 보수 분열을 가져왔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보수 통합당. 도대체 야당다운 야당이 야당다운 면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국민이 고탄에 도탄에 빠졌는데 저항하지 않는 세력이 무슨 정치 야당 세력입니까? 이제는 대구도 완전히 야도로 돌아서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밟히는 겁니다.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냥 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 제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한테 했듯이 야 너가 꿈틀하다가 죽어야지 끽소리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 신문에 났대요. 야 저거는 권력 다 쥐고 있는 놈들을 호남신당 만드는데 너거는 권력 다 뺏기고 인사 다 참산하고 경제 참산하고 그러면은 너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아 권력이 무섭더라도 모여가지고 TK 신당이라도 만들어가 저항을 해야지. 저항 못하고는 지금 전부 다 잘려가지고 공천 잘못했다. 너가 먼저 저항을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는 대구 경북에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투쟁하던 사람들 다 날렸잖아요. 김기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투쟁하던 사람들 전문 변호사들 공천에 경선 자체도 안 붙이고 다 컷오프시킵니다. 안 됩니다. 유승민 키즈들이 이와가 다시 정치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좌파들한테 넘긴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